그래? 그래요. 그러면 너 복싱을 술래냐? 어? 네, 채권. 채권? 응. 아니? 보여줬어? 응. 그러면은 STM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복싱을 받아주세요. 둘 다 해달라는데 얘. 아 그래요? 응. 네? 네. 그리고 승아야 저쪽 강의실 투 문 닫고 와야지. 돈도 없는데. 아, 이 새끼. 질문 하나에 문제가 7개나 되는. 보자. 이게 4개구먼. 예? 이렇게 뻥치고. 아니 여기서 얘 그냥 추가시켜가지고. 아 문 닫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에는 끝이 첨예한, 첨예한은 뾰족한, 예리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전압을 걸었지 얘들아. 줄 사이를 좁혀서 이 탐침과 시료 이제 가까워지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여기 효과입니다.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뭐 이런 거야 얘들아. 그 액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그 흐르는 도체나 반도체이란 말이야. 근데 끝이 뾰족한 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거리가 있지 얘들아. 근데 여기다 전압을 걸어. 그러면 얘가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이가 원자 단위로 변하더라도 전류 크기가 변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거리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흐르던 전류가 바뀐다. 뭐가 바뀌면? 거리가 바뀌면 전류가 바뀐다. 그러면 되게 섬세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측정한다. 그러면 시료의 표면의 두께를,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체야?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는. 그러니까 얘는 부도체잖아 얘들아. 그럼 STM을 사용할 수 없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STM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왜 가능했냐? 뭐 때문에? 진공 기술 때문에. 그런데 STM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진공을 어떻게 하냐? 과학 지문은 비례 반비례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STM은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진공통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기체 분자는 끝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그러면 너네 라면 먹었잖아. 라면 냄새도 분자거든 얘들아. 그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코에서 후각수용체하고, 우리 후각수용체 배운 적 있지 않냐? 그래서 이때 일부 기차들은 관찰하는 시료 표면에 붙어서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서 시료 표면을 방해한다. 그러면 너네 여기 우리 측정하려는 두께를 잴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섬세한 요 거리 차이 때문에 전류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기체 분자가 달라붙어 버리면 이 거리가 달라지지 얘들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거 아니냐고. 이해되니? 그럼 이 통은 뭐여야 된다? 기체 분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진공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진공 상태라는 거는 요거 읽어보니까 기체 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기압 이하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용이가 뭐지? 쉬운 관찰을 위해서 STM을 하는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초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진공이 요구된다. 이해됩니까? 진공이 이거네요. 진공이 아예 기체 분자가 제로다 이게 아니고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가 정의고요. 됐습니까? 비례반비례 나왔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그럼 압력이 낮다는 거는 이거 얘들아. 압력이 낮다는 거는 누르는 힘이 낮으니까 팽창된 거지 얘들아. 그러면 진공도는 높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요 속에 기체 분자가 3개가 있어. 이거 봐봐. 3개지? 그럼 이걸 팽창시켰어.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따지면 기체 분자 개수는 줄어들지. 여기 10개 있었는데 빵 이렇게 늘려버리면 요 속에 같은 크기에는 기체 분자 개수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기체 분자 간격이 넓어지는 거니까 또 같은 크기로 따지면 기체 분자가 적으니까 진공도가 높다. 이해되니? 온도가 일정한 건 안 중요해. 알겠니? 한 종류만 있다면 기체 분자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 압력은 긴 분자 수에 비례한다. 비례 나왔네 여러분. 비례 나왔네 얘들아. 그러면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압력이 높아진다. 그럼 이 3개를 연결할까? 여기 압력 나왔지. 여기 압력 나왔지. 진공도 나왔지 얘들아. 자 그러면 같은 거는 압력이 같죠. 근데 이 반대가 돼 있지 얘들아. 반대가 돼 있으니까 얘를 둘 다 낮춰볼게 얘들아. 낮춰보면은 기체 압력이 낮지 얘들아. 기체 압력이 낮으면 진공도는 어떻게 되고? 진공도는 높다. 자 그러면 기체 분자 수는 낮다. 적다 하겠냐? 분자 수는 작다 해서 비례 반비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얘 나와 있잖아. A, B,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문제 낼 때는 뭐가 나온다? A, B, A, C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 낼 때는 B,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둘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여기 비례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뒤집어져 있으니까 다시 내리면 다시 요거로 내리면 이거 내려가는 거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요 둘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속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면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기체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진공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방법은 2가지죠. 기체 분자를 뽑아내는 방법. 2번째는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해되냐? 이해되나요? 그러면 3문단인가요? 그럼 STM을 사용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공통 속에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이 형성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층 되는 거 한 겹.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의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그러면 이 시간이 클수록이라고 돼 있잖아. 짧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럼 클수록 짧다니까 짧다가 이게 짧다지. 그럼 확률이 큰 거지. 그러면 달라붙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빨리 한 층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빨리라는 뜻이니까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면 한 겹 형성되는 시간이 졸라 빨리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비례 반비례 또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충돌 빈도 있잖아, 얘들아. 충돌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러면 화살표 올라갔잖아, 얘들아. 그럴수록 짧다, 이거지. 그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쌤이 그냥 단형시라고 할게. 얘가 짧다는 얘기는 뭐지? 빨리 걸린다. 높다는 얘기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충돌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달라붙을 확률이라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달라붙을 확률이 높을수록 짧아지고, 충돌이 자주 되면, 그러면 요렇게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고정된 온도에서, 고정된 온도는 건 변수가 없는 거예요. 높다, 낮다가 아니라 고정돼서 필요 없는 거 알겠냐? 그 다음에 질량이 크거나, 그러면 이 질량이 크다는 건 무겁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질량이 크거나, 그럼 화살표 올릴게요. 기체 압력이 낮다, 그럼 화살표 내릴게요. 단분자재 형성 길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아까 요만큼 이해하고 요만큼 이해하라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연결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단형시가 있지, 얘들아. 기체 압력이 나왔죠, 여러분. 그럼 얘랑 또 연결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얘는 반비례하지, 그지? 반비례하는데 우리 지금 쓴 거는 비례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알겠니? 또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이거 올라갔으니까 여기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추가한 게 뭐였지? 질량이 크면 길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반비례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가벼워야 된다. 다시 질량하고 시간하고 비례하죠. 비례하니까 얘가 비례해야 되니까 기체 질량 화살표 위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번에 7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질소입니다. 요거는 일정한 온도가 필요 없지. 기압이죠. 이렇습니다. 그죠? 온도 같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럼 압력이 훨씬 낮아졌죠. 그럼 압력이 작아졌잖아, 얘들아. 그 압력이 작아졌죠. 그러면 단형시는 높아지죠. 존나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는 버려도 되고. 이런 이유로 STM에서 시료의 관찰 가능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10 이하의 토론을 한다. 요구된다 그랬으니까 밑줄 쳐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알겠지? 결국 비례 반비례 잘하면 돼. 알겠냐? 요새 문과대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니네 STM 하려면 그 아주 작은 원자 단위의 시료의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방해하는 기체 분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진공이 요구되지. 이 진공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러면 기술이지. 이거 현재 써먹을 거 아니야, 펌프 같은 거. 기술 지문이죠. 과학 지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뭐 쓴다? 이거 쓴다. 하면 요거 잘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해서 사용된다. 진공통 펌프 내부로 유입된다. 그러면 얘들아, 쌤이 여기 진공통이 있다고 하자. 알겠냐? 그럼 여기 표면이 있고 시료가 있고 탐침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를 진공도를 높여야지. 진공도를 높여니까 기체 분자 수를 줄여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놈을 빼내거나 아니면 고정시키거나 됐니? 그럼 여기서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는 여기에 얘가 이렇게 기체 분자가 있다는 말이야, 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펌프 내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쌤이 연두색으로 쓰는 거 있잖아. 이게 펌프란 말이야. 그럼 펌프로 이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 있던 애 이쪽으로 오지. 그러면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지. 그럼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드니까 진공도는 높아지고. 내 말 이해? 단분자 형성 시간이 작아진다는 얘기, 한 겹 걸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방해를 덜 받는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스커트 이온 펌프는 연구 자석,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럼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영어로 하면 analysis, analyze, 분석이죠, 여러분.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그 연구 자석은 연구 없다 그 연구가 아니고 영원한 자석이지. 그러면 이게 자석을 영어로 마그네틱, 그래서 이게 보통 M이라고 쓰고, 그리고 원통이 있지. 원통이 있는데 여기 양극이라고 보이죠. 그 판이 있는데 음극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거 볼 때는 너네가 100% 뭘 봐야 된다? 그림을 같이 보라는 거지, 얘들아. 내 말 이해돼? 그럼 그림이 여기 보면은 연구 자석이 있지, 얘들아. 근데 자석이 두 개가 있다고 설명은 안 했지만 아무튼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음극이라고 보이지. 그러면 금속판이지. 타이타늄. 이게 판이죠. 그리고 이게 양극이지,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죠? 그러면 자석이 양쪽에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뭐가 생길까요? 뭐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기지. 무슨 방향이라면 축 방향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연통 모양의 양극의 원통 모양의 양극이구나. 양극이 아니고 양극의 축 방향, 이 축 방향이지. 이 방향이죠, 여러분. 자기장이 왕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양극인 얘랑 음극 이거 있잖아, 얘들아. 요거 사이에 2에서 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단 말이야. 전압은 이제 전류를 통해서 걸었겠죠. 그러면 양극과 음극 간의 고전압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 그러면 음극 여기 있잖아, 얘들아.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전자를 보통 E라고도 하고 E 마이너스, 야, 죄송합니다. 얘를 E 마이너스라고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지? 이게 T 나온다는 거지. 음극에 있던 전자가 T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전압 때문에. 이해되니? 근데 튀어나와서 여기 왕 자기장이 존나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바로 못 가고 존나 방황하면서 이 음극에 나온 전자가 양극으로 가는 거지, 얘들아. 양극이 원통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방황하면서 간다는 거야, 알겠냐? 내 말 이해돼? 복잡한 형태의 궤적에서 얘가 쉽게 안 가고 우와 이상하게 가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서 음극에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그러면 주변에 기체 분자가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존나 다이나 박히고 움직이니까 부딪힐 확률이 존나 높아지지. 그러면 기체 분자의 양이온 과 전자를 분리시켜. 다시 말할게. 얘가 막 돌아다니잖아, 얘들아. 얘 막 듣고 있네. 그러면 아까 파란색으로 점 찍었나? 이게 기체 분자란 말이야. 기체 분자랑 이 E가 뭐 한다? 빵! 충돌이 일어났지? 근데 기체 분자가 둘로 잘 갈라져. 양이온과, 알겠니? 양이온과 또 전자로 분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부딪혀가지고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 거야. 누가? 음극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복잡한 궤지를 울리면서 고전압 영향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기체 분자가 충돌을 일으켜서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켰지. 그럼 E가 또 두 개가 됐잖아, 얘들아. 내 말 이해돼? 여기서 자기장은 왜 생겼어요? 아, 자석 때문에 생겼지.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장 없어지죠. 아니고 영구 자석. 계속 있는 자석이라고. 이해되니?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바로 일자로 안 가고 최단 거리로 안 가고 존나 복잡하게 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충돌 빈도, 그럼 기체 분자를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걸어가면 중간에 있는 한 사람과 부딪힌다고 하자, 얘들아. 근데 쌤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여기 니네 3명 다 부딪히고 여기까지 부딪혀서 4명이 부딪히게 되니까 다른 기체 분자, 이 기체 분자들과 충돌할 확률을 복잡한 궤선을 움직이니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 기체 분자가 다 박살나버리지, 얘들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 이놈 있잖아요. 양이온. 양이온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양이니까. 양은 음으로 가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튀어나온 전자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양극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타오는 양이온 있잖아. 얘는 음극으로 가는 거야. 음극. 이 판이, 타이타늄 판이지? 그래서 음극을 박히게 돼서 여기서 양이온 새끼는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다니는 건 누구야? 전자지, 얘들아.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1차 펌프 작용이지. 그럼 1차 펌프 작용이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니? 2차가 나오는 거지. 그럼 또 한 번 더 2차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차 펌프 작용으로 뭐 어떻게 됐습니까?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었죠. 어떻게 됐어?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양이온은 음극에 박히게 됐지. 그 기체 분자는 어떻게 돼? 박살난 거죠. 남아있는 건 뭐지?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 또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했지, 얘들아. 그럼 여기 타이타늄이 떨어져서 충돌 지점에 들러붙는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팍 하고 박혔잖아, 얘들아. 그럼
그럼 이게 타이타늄 판이었지, 얘들아. 그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서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박히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데 이 양이온이 박히면서 타이타늄이 튀어나와서 아까 부딪혔던 데 있잖아. 붙는다는 거지.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 조각이 높은 화학성 반응 때문에 여러 기차의 분자와 반응하여 떠도는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자, 전자가 기체 분자를 충돌하여 양이온을 과 전자로 분리시켜서 양이온은 음극 타이타늄 판에 박히는 순간 여기 원래 붙어 있던 타이타늄 조각들이 튀어나와서 다시 다른 기체 분자와 흡착해버리지. 그럼 이제 얘네 기체 분자 한 번 죽고 또 두 번 죽지. 확인 사살하는 거지. 그러면 떠돌아가는 기체 분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2차 펌프 작용이지. 그럼 여기 보면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든다 했잖아, 얘들아.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진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달라붙을 확률이 낮아지고 충돌 빈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수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교실로 따지면 여기 있던 30명의 아이들이 한번 어떤 새끼가 튀어나와서 대가리 박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를 끄집어낸 다음에 벽에다 탁 부딪히는 순간 다시 그 밖에 있던 크레모와 같은 그런 폭발물이 나와서 또 다른 애를 죽여. 그래서 이게 여기 3명만 남게 된 거야. 기체 분자 확실히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대기업보다 나타나면 진공도가 존나 높은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 뾰족한 탐침해가지고 이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를 측정했을 때 요 길이에 따라 전압을 걸어줄 때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달라지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지.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1차, 2차를 통해서 지금 초진공 상태. 그러면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STM으로 보이지, 얘들아. 겉으로 보면 STM에서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잖아. 근데 결국에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진공을 어떻게 만들까, 초고진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얘기지. 너네 문제 헷갈렸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한번 해볼래? 같이 해볼까? 봤으면 하는 선지, 좀 헷갈렸던 선지. 18번. 모르겠다, 뭔지. 문제를 읽어야 돼. 니은의 문제. 니은. 정답 1번입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었지? 연구 자석이 만들었죠? 전압과 전자가 상호작용해가 자기장 만듭니까? 자기장 그냥 연구 자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1초 컷인데? 네 헷갈렸던 거 뭐야? 헷갈렸던 거. 2번. 떨어다니는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고 돼 있잖아. 음극. 이게 타이타늄 음극판이잖아. 우리 아까 전자가 탁 바뀌는 순간 여기 들어있던 타이타늄이 나와서 다시 2차 스퍼트 펌프 작용한다 그랬잖아. 여기 2차 얘기죠. 이게 2차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잘 따라가면 돼요. 국어하는 나도 이해하는데. 따라가면 되지. 이과 새끼가 이걸. 됐지? 네. 문제가? 다음 문제. 다음. 이거야? 이거가 딱 보면 어려워 보인다, 그제? 딱 보면 어려워 보인다. 근데 내 기억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되게 재밌었던 문제였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나거든, 쌤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적어놓는데 하나도 문제 영역. 맞아. 자, 규소 표면을 얘가 규소 표면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진공통이 5개가 있대. 그리고 기체 분자 정보는 표 같대. 그럼 얘는 기체 종류고. 근데 아까 그런 말 있어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썼거든. 상관없는 거죠.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있어요. 산문다니까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 분자의 질량이구나. 그럼 질량이 이거지, 얘들아. 질량 요거잖아요. 그거 기체 분자 수냐, 이거? 그러면 이걸로 풀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이건 온도는 필요 없잖아. 압력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낮추면 높으면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게 2500초라는 거는 앞에 2500초가 있었지. 그때 조건을 보면 될걸요? 그럼 A가 요거잖아.
그러면 그때 조건이 A가 요거 나옵니까? 요거 나와요? 네. 요거 나오지. 그럼 A가 요거 나오니까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다음 B는 뭐래? 기체 압력이 요거보다 낮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지. 네. 요것만 다르잖아. 네.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보다 낮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 수가 압력이랑 같이 나오지. 기체 분자는 압력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 반비례하지. 그럼 얘가 낮으니까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얘랑 비례하네. 비례하니까 얘가 낮으니까 얘보다 낮아야 되겠네. 네. 그럼 맞는 말이네. 그다음에 진공도 물어봤지. 그럼 BC면 요것만 다르지. 네. 그러면 진공도랑 기체 분자랑 반비례. 기체 분자 수지 반비례하지. 그럼 얘가 크잖아. 그럼 주어가 C잖아. 그럼 C는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3번? 아니. 다시 진공도잖아. 진공도는 C의 진공도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기체 분자 수하고 진공도는 반비례하지. 그럼 얘가 크니까 얘는 작아야 되겠네. 그럼 맞네. 그러면 단분자 형성 시간 DA야. 그러면 D하고 A네. 그럼 28, 32, 4N이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단분자 형성 시간이지. 단분자 형성 시간 이거지, 단형식. 그러면 질량으로 봐야 되나? 네, 그 질량으로 봐야지. 그럼 32, 28이니까 얘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단형식하고 질량이 요거네. 그럼 비례하네. 비례하니까 32, 28 얘가 크네. 주어는 뭔데? D네. 그럼 D는 비례하니까 커야 되겠네. 크다. 길다. 답이 5번이야? 그러면 충돌 빈도가 E하고 D하고 물어봤거든. 충돌 빈도 요거지, 그제? 그러면 DE 물어봤잖아. 그러면 32, 44니까 얘랑 물어보니까 얘는 반비례하네요. 그러면 얘 주어는 뭐야? E야? E가 크니까 작아야 되겠네. 그럼 이게 X네. 이걸로 풀면 되죠, 그죠? 그건 비례 반비례 게임이죠. 그럼 씨발 그냥 존나 헷갈리게 그냥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근데 이걸 열심히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본문에 안만 찾아봐도. 그치?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거죠. 노변수죠. fake. 아 이거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 이거가 존나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어려웠어 이거. 어려운 문제. 우리가 또라이. 이것도 실수하기 되게 좋은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문 자체가 좀 낯설지. 왜냐면 우리가 뭐 버스 카드 들고 뭐냐 버스나 탈 줄 알았지. 이거 경제하고 이거 과학지문 지문인데 뒤에 그 지문이 경제 지문도 비례 반비례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 비례 반비례에서 CDS 프리미엄 나왔잖아. 내가 알기로는 이게 있잖아. 여기였나? 이거 있잖아, 이거 CDP.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크다. 우수하면 크다. 맞지?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또 하나 더 있던데. 뭐 그걸로 풀면 되죠. 정답률 66%였어요. 누가? 10번. 예. 네, 3점짜리. 이거 어려웠어. 이게 2번이었나? 아닌데. 3번이었나? 그랬어. 아이고. 컵 좀 모으자. 이거, 승아야, 모아서 주처스통에 넣어. 35분 지났나? 아직도 나오는데? (61페이지) 거의 아는데요. 그쵸. 61페이지, 60장이면 60페이지면 30장. 하나에 15초. 15 곱하기 30 하면 450초.
450초, 6분 30초, 5분이면 되네, 얘들아. 네? 유럽? 뉴런. 유럽. 뉴런이 신경물질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신경. 신경.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안 접해봤는데, 그지? 그지?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 CDS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최종 목적은 CDP를 이해할 건데, 아니지, CDS구나. CDS 이거 기억할 거 아니야?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알려면 채권의 신용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CDS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 알겠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요거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래서 채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채권이 뭔지 알아? 종이 쪼가리 아니야,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인데,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방법이 부동산을 사는 방법, 금 사는 방법, 주식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장롱에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재테크가 안 되지. 100만 원 못 얻으면 100만 원 그대로지. 재테크가 더 안 불리잖아. 그럼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채권은 정부가 만들어. 그러면 이거를 국채라고 해. 국가의 채권. 그럼 이건 회사채라고 해. 알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삼성이 공장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면 삼성이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그걸 니네가 세 명이 샀다고 하자, 얘들아. 그러면 니네는 나한테 100만 원을 주고 한 장씩 산 거야. 내 말 듣고 있니? 근데 니네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은 내가 300만 원을 갖게 됐지, 삼성이. 내가 그래서 그 돈을 존나 많이 모아서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되니? 근데 결국에는 내가 니네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얘들아. 그럼 니네가 구입했던 시기가 있고, 만기가 20년이라 만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거든, 얘들아.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네한테 연 이율에 따라서 매달 또는 매년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가 되면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니네한테 돌려주는 거라고. 그 니네가 한 장이 100만 원이잖아, 얘들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한 장이 100만 원 할지 10만 원짜리 채권 할지 만 원짜리 채권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근데 100만 원 채권을 너네가 100장 갖고 있으면 얼마야? 100만 원짜리를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채권을 통해서 너네는 재테크를 할 수 있고, 정부나 기업은 도로를 만든다, 공장을 만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네한테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된다. 이제 매매가 뭐야, 얘들아? 사고 팔지, 얘들아. 사는 게 아니고 팔고 사고야, 합쳐서. 그래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파는 사람은 주로 누구겠니? 정부나 기업이겠지.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겠지.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내가 만기가 20년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거래될 수도 있어. 중간에 네가 산 채권을 만기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총 20년인데 5년밖에 안 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시중인한테 팔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채권의 발행자는 누구겠니, 얘들아? 당연히 정부나 기업이겠죠. 맞습니까?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거 약속한다.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채권 매입한 투자자는 여러분이잖아요. 100만 원짜리 삼성 채권을 샀지? 이를 다시 매도 뭐라고? 팔거나 아니면 끝까지 삼성한테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신용 위험이라고 해야 되잖아. 덴저러스니까 안 좋은 거지,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삼성생명을 삼성 반도체 주식을 갖고 주식이란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삼성이 망할 확률이 좀 낮죠. 근데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너네가 산 채권 이름이 섬상 반도체 주식을 샀다면은 얘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갖고 있는 종이 쪼가리는 뭐가 되죠? 진짜 종이 쪼가리, 쓰레기, 휴지 조각이 되고 말 수도 있지. 그러면 존나 덴저러스 하잖아. 그럴 때는
나한테 그 표면에 있는 보통 그런 회사들은 이자율을 좀 높여줘서 수익을 보장을 뭐 아니면 또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뭐가 있다?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고 돼 있지. 근데 얘들아 최종 목적은 이쪽으로 갈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걸 설명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여러분 성적은 성적 등급으로 하는 거잖아. 공시 기억납니까? 공적으로 알리는 거지. 우리 언제 한번 나왔는데 공시하는 거, 부동산 뭐 이런 거 나와서 더 비싼 거 있었지? 신용평가 제도를 실시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제도가 원화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된, 원화니까 이거지 우리가 아는 원 맞니? 그러면 달러화, 위안화, 엔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이 얼마야? 트리플 A가 되지 얘들아.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시준이 안 보일라. 트리플 A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최상이야. 그러면 성적으로 따지면 공부 제일 잘하는 거고, 채권으로 따지면 가장 믿음직한 거고, 결국 부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고 안정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 채권에는 B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지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순서에 따라 A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밑에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그 다음 싱글 B, 더블 B, 싱글 B 맞지? 트리플 C, 더블 C, 싱글 C, 그 다음에 트리플 D, D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그럼 이 총 몇 단계가 됩니까? 3, 4, 12에서 12단계잖아 얘들아. 우리 성적보다 더 분할이 많이 돼. 12등급이니까. 근데 이들 각 범주 내에서라고 돼 있잖아. 범주가 카테고리니까 이렇게 안에서도 이 말이야. 알겠니? 플러스나 마이너스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3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이게 트리플 A, A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트리플 A 플러스 얘는 아무것도 없고 제로에다가 얘 마이너스에서 3개로 분할하잖아. 그럼 12개에 또 3을 곱하면 이번에 경우의 수는 36까지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되니? 그럼 세부는 자세하게 분할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섬상 반도체 회사가 안전하다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투자 자재가 불안하다가 안심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성적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겠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여러분 비례반비례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되겠지. 위험이 덴저러스 하게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렇게 표시하는 거. 요 무한대 아니고 비례 표시예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위험하니까 똥값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차례야 얘들아? CDS를 설명할 차례죠. 이해됩니까? 이제 다 나왔다. 고생했다. 한 건 했다. 자, 그러면 CDS는 이게 사문단인가요? 채권 투자자들이, 잘 보세요. 요까지만 할게, 얘들아. 요까지만 할게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 위험하니까 안 위험하려고. 비를 맞으면,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을 쓰는 것처럼 나는 위험을 회피한다. 내 말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럼 CD에서 거래 잘하는 잘 보세요. 누구랑 이루어진다고?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잖아, 얘들아. 그러면 보장한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얘기야, 불안하다는 얘기야? 안전하다는 얘기야. 쌤이 여기다 쓸게, 얘들아. 보장. 얘는 안전을 보장하다. CDS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CDS를 뭐 하는 사람? 매입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파는 사람 먼저 할게.
매도자가 파는 사람. 그러면 보장을 매입자는 사는 사람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보장이라는 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했지. 우산 쓰는 것처럼. 그러면 보장을 파는 사람은 보장을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부도가 나서 지급 불능 위험이 생기고 좆돼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이 손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어인 보장 매도자라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매입자는 이 사람한테서 보장을 사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좋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보장이 없었을 때는 위험했잖아요. 그러면 위험했는데 원래 위험하다가 신용 위험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은 안전한 것이고,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보디빌더처럼 총 날아오면 내가 대신 맞아줄게요 하는 사람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하다가 반대로 뭐해지는 사람이야? 위험해지는 사람이죠. 그럼 이 새끼 미쳤나? 안전보장을 팔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를 주시오라고 할 거 아니냐고. 내 말 이해돼? 그 내가 만약에 니네 대신 군대 갈게. 그럼 군대 가면 시간 손해고 힘들고 그랬잖아. 나 기꺼이 대신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갈게. 라고 해놓고 대신에 3천만 원만 줘.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니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씨발, 내가 1년 반 동안 장사를 해도 3천 넘게 벌 것 같은데? 이렇게 견적이 뜨면 나한테 기꺼이 자, 3천만 원 먹어. 해놓고 대신 네가 군대 가. 하고 여러분 남아있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 군대를 여러 번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개념이야. 대신에 수수료를 받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CDS를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매도자로 이전된다고 돼 있지. 자, 주어가 뭡니까? 위험이 이전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장이 넘어갔지, 얘들아. 그럼 반대로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사람이 이쪽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 보장은 안전한 거니까 반대로 신용 위험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하고 이한이는 알 텐데 전자가 흘러간다는 거와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 반대 방향이지. 승현 몰랐지? 그러니까 얘가 땜빵으로 전공 자리에 도미노처럼 탕탕탕탕 하면서 얘는 거꾸로 지나가는 거거든. 마치 보장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냐? 이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지. 니네 둘은 알고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있고. 제가 왜 알고 계세요? 평가원 최고야. 3만 개의 모의고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쌤은 수능 이전부터 사실은 봤잖아요. 쌤이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그 다음에도 학력고사, 그 다음 승아 엄마가 수능을 봤거든. 근데 쌤이 97년부터 학원 강사를 했으니까 나와 있는 고입 문제, 대입 문제는 다 본 거죠. 그게 다 봤지. 다 보니까 배경지식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더 넓어서서 이렇게 스탠스를 딱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지문이 오면은 예측이 되고 뻔히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였으니까 완전 고인물이 돼버리고 만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신용이 이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사람을 샀잖아. 샀으니까 산 사람이 원래 사기 전에 위험했다가 내 위험 네가 가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장을 팔았고 거꾸로 말하면 위험을 매입자지.
보장 매입자잖아. 보장을 샀잖아, 얘들아. 안전해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을 팔았지.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고 위험 매도자고 같은 말인 거야. 맞지? 이 사람은 보장을 팔았지. 보장을 샀지. 그럼 위험은 위험 매도자고 얘가 위험 매수자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제가 위험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잖아. 똥을 사서 딱 사겠습니다. 이상하니까 보장을 팔았다, 보장을 샀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지. 같은 말을.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뭐에 대한, 얘들아, 채권에 대한 CDS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거 대상을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고 기업이 있지, 얘들아. 은행 갑이 있고 기업이 있잖아, 얘들아. 이건 트릭이야. 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을이 발행한 채권을이라고 돼 있지. 매입했지, 얘들아. 그러면 누가 매입했나요? 누가 샀나요? 기업을 기업이 샀지. 네. 갑이 샀지, 얘들아. 그러면 채권을 누가 발행했나요? 그렇지. 요거를 없애버리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뭐냐면 안종민은 맛동산을 샀다 이 말이야. 혜태제계가 만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 샀잖아. 채권 왜 샀니? 돈 벌려고 샀지, 투자하려고. 그러면 얘는 채권을 왜 발행했니? 돈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이 했으니까 이 채권은 무슨 채? 국가가 만들면 국채. 회사가 만들면 회사채를 발행한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얘가 이 채권 샀잖아, 얘들아. 근데 얘 부도나면 어떻게 돼? 좆대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해?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지? 신용 위험이야. 그러면 그것의 신용 위험, 채권이죠, 여러분. 피하려고 나는 위험하기 싫어. 라고 해서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했지. 그러면 CDS 거래를 한 사람이 갑과 누구니, 얘들아? 얘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지금 위험한 사람은 누구야? 얘지. 왜 위험해? 채권이 부도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안전해지고 싶잖아. 그럼 안전을 사고 싶어. 그러면 얘는 보장 매입자가 되고, 내가 당신에게 보장을 팔겠어요. 나는 위험해질 거예요. 보장 매도인이 되는 거지. 이해되냐?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내 말 이해돼? 그랬을 때 기억이 누군지 니은이 뭔지 개념을 알아야, 기억 니은 디귿의 개념을 알아야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차근차근히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했잖아, 얘들아. 좀 복잡해서 그랬을 것 같고, 충분히 선생님 말한 대로 비문학 실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틀리고 하는 것들은 쌤은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는 되게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순공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나름 서울에 있는 교육의 불모지인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가 안 찾아올 수는 없지만 승아는 슬럼프 관리 좀 잘하고, 그다음에 건이는 체력 관리를 좀 잘해줍니다. 생활 리듬하고 체력. 그래서 건이는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번 픽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요. 한번. 이미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횟수가 잦으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밥 잘 먹고 아침에 자고 저녁에 깨고 하지 말고 저녁 일찍 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한의원에 가서 약도 좀 지어 먹고. 그래서 국어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 시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좀 작업을 해오니까 쌤이랑 하면서는 그냥 점검만 하는 시간이잖아요, 얘들아. 눈만 키우고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쌤이 의문 변동, 문법 문제집 그거 준 거 있잖아요. 좀 이제 개념 좀 잡아가니까 겸해서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거 되게 얇은 책이에요. 문제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거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준이 안녕. 시준이는